불법적으로 돈 대고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 스폰서 저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백기식단 찌르기는 먹어놓고 빼도 그렇게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적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그럼 뭐래? 비타적 가방 같이 해. 여러분들 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냐? 어려운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은 자본으로 정보 없이도 나만의 창업이 가능한 유망 사업이 있어 아젠테는 김나랑 기자 나와주세요. 특정입니다. 760만 원의 소자본으로 사무실과 직원들 필요 없이 누구나 창업 가능한 신개념 대리운전, 나랑 대리운전 가맹점 사업을 소개합니다. 특허받은 NFC 기술, 스마트폰과 멤버십 터치 카드만으로 대리기사 호출까지 가능한 신개념 대리운전. 창업 및 가맹점으로 1544 0936 1544 0936. 한충물은 고려 기프트. 한총물을 고려하나? 아 뭐예요? 개그맨 김준호잖아. 이제부터 내가 할 거잖아. 마음을 사로잡는 판촉물, 대박나는 판촉물. 다시 사업하고 싶지 않아. 다시 대박나고 싶잖아. 한충물은 고려 기프트. 내 건데. 영화로 풀어보는 상식과 재미, 팟캐스트 영화방송. 심심할 땐 영화나 쉬며 무대문으로 꾸밈없는 이야기. 팟빵에서 쉬명을 검색해보세요. 자, 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날이 후끈후끈하죠. 그래도 이분들 세 분들 만나면 청량감 같은 상쾌함이 있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남자, 뉴스 골라주는 여자, 최 반장과 함께 월요일 1부를 활짝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셜 엔지니어 최영일 평론가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소셜 엔지니어요? 네, 제가 공대 출신 평론가라서 사회 그 연결이 처음 들어갔는데 오래전에 연구했다가 오늘 처음 써봤습니다. 그 말은 정말 써야 돼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아. 자, 반기웅 한경TV 기자님 지금 4학년 됐어요? 3학년이야죠? 글쎄 좀 올려주십시오 이제. 모르나 마나 좀.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석 오마이뉴스 TV 국장이었다. 평기자로 강등된 장윤석 기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강등된. 한찬유 장군이 생각나요. 아이, 저 그게 나쁜 짓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 보면 진짜 나쁜 짓 하면 사는 게 불안한 거 같아요. 그럼요. 저도 인생 갈림길이 있었거든요. 나쁜 짓 하면서 살까? 좋은 짓 하면 좋은 일 하면서 살까? 이 갈림길이 23살 때쯤 왔거든요. 23살, 4살 때. 네. 그럴 때 그냥 원격교회 좋은 일 하면서 사는 쪽으로 갔지.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근데 이게 한번 착하게 살잖아요. 네. 그럼 주위에서 칭찬하잖아요. 착하다고. 네. 그럼 나쁜 짓을 못해. 그게 결정적인 단점. 이찬주 대장 주변에는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면 수갑 채우니까. 자, 장윤석 기자님. 네? 오늘 무슨 기사 가져오셨죠? 지금 아마 실검에도 지난 주말 내내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데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죠. 국민의당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당 안에서부터 지금 그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지 부조와 그만 깨끗하고 겸손했다라는 이미지마저도 없어졌다. 나르시시즘이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아예 좀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임도 갖고 아예 이제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출마는 대선 패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더 자성의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로 다시
다시 나오겠다는 것은 이것은 안철수의 당이다라고 사당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함께 출마한 호남 출신의 천정배,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죠. 자, 그런데 네. 장 기자님, 네. 우리 주위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사실 일반 사람들은 대선 졌어. 그런데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게 어떤 문화인지, 네. 왜 출마하면 안 되는지, 본인은 그런데 이렇게 악착같이 출마하겠다 그러는지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정치의 문법으로 보자면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잊혀지지 않을 권리가 또 있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정치권 안에서는 이 당은 어찌됐든 새롭게 정비해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뭐 혁신의 이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죠.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출마하는 게 옳다. 그래서 당을 새롭게 혁신으로 재정비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어떤 자성을 하고 있고 당 내부에서 어떤 좀 그 스스로 좀 새롭게 당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그런 것 없이 그냥 권력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선에서 지면 우리 증거를 반성을 하고 그렇죠. 도대체 당을 어떻게 재편하고 그렇죠. 당을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다음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른바 자숙의 기간. 그렇습니다. 종교용어로는 도 닦고 내려온 사람들, 도 닦은 것도 아니지만 네. 보림 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안철수 본인은 무슨 얘기야? 내가 한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작지만 강한 야당을 만들 거고 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30% 이상을 정치 신인으로 채울 것이고 당직도 개방하고 전국의 17개 지역위원회를 정말 그 당원 의사들,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로 혁신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사는 다 묻혔어요. 정동영, 천정배 이 두 분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물어봤어? 누가 그때 물어봤어? 지금 할 게 아닌데 아니?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물어봤어? 뭐 이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럼 안철수는 알고 있으라고.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네. 어제 일요일인데 그렇죠. 동시간대에 다 동시간대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했죠. 예. 자신들의 천정배, 얘기를 정청래? 네. 정동영? 정동영, 네. 그리고 안철수, 네. 기자간담회를 해서 세 분이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두 천정배, 정동영 두 의원은 일종의 이제 호남과 관련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천정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전 대표 출마는 구태 중에 구태이고 분열과 협박, 갑질의 정치다. 호남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다.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소통의 대상이 호남이라는 게 도대체 있기나 한 거냐. 그리고 호남은 안 전 대표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혹시 극복과 배제의 대상은 아닌 것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동호 의원도 안철수의 사당으로 되돌리려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국민의당을 안철수 사당화의 그림자가 지배를 했고 이제 뭐 무슨 조작 사건도 그 배경 속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가 될 거다. 근데 안 전 대표의 극중주의는 뭐예요? 극중주의. 극중주의 좀 어렵죠. 극중주의라는 말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요. 예, 처음 듣죠. 한국에서는 저는 통용 중국주의로 극중주의 검색하면 자꾸 극장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극중주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이란 무슨 뜻이에요? 극중이 뭐냐면 극우도의 중간. 그렇죠. 극도의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극도의 중도파. 뭐 이런 건데요. 중국 사람들 중화 이런 거하고 비슷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많이 어렵네요. 중화하고는 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중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프랑스 대선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완전히 급락해서 석 달 만에 다 자기네 지금은 샌더스가 자기가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잡수. 네, 그리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 사실 프랑스에서 굉장히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당선이 됐고요. 정치 무관심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그 십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크 폴레오 이러면 요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극좌도 극우도 아닌 극중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한국 정치에서 전혀 있었던 개념도 아니고요. 이것이 결국 그 뭐 실용주의 노선에 이제 비견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했던 노선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리고 사실 이 개념은 호남은 점점 떠나고 있고. 그렇죠. 그 프랑스의 역사가 그 피에르 교수 그리고 또 파키스탄 출신 영국의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이죠. 타르크만 알리 두 사람이 그 중도주의 이른바 이것은 비판하기 위해서 쓴 개념이에요. 근데 이 비판하기 위해서 쓴 개념을 마치 긍정적인 것처럼 갖다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코미디의 다름 아니다라는 이런 지식사회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호남 민심은 싸늘하죠. 호남 민심은 상당히 싸늘하죠. 그러니까 호남에 그냥 지역적인 정서만 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보면 호남은 차별에 저항을 해온 집단이죠. 그리고 차별만이 아니라 독재에 항거해 왔어요. 그리고 분단 사회 모순을 또 극복해야 된다고도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호남이라는 이 단어에는 호남 지역만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자면 한국 사회 전반에 아우르는 정치 노선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